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3부 디프리 강의, 3부 디프리 강의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부 디프리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드리고자 이 디프리 강의를 약 한 3, 40분 정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질문은 좀 간결하게 답변을 드려야 더 많은 분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하게 간결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을 잘 해주시면 제가 현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세) 조카를 둔 고모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물속인 분한테 4년 전에 이제 임용고시 붙는다는 걸 듣고 와서 공부했는데 3번 떨어졌는데 걔가 그 당시 녹음을 듣고 와서 이것저것 따지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서 너만 대로 살라고 했더니 저랑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제 생각은 2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은데 걔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와 그거 스승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녹음을 해가지고 왔다고요? 그 당시 무속인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을 보는데 얘가 그 당시 다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걸 다 녹음했습니다. 네. 근데 3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분께서 곧바로 되진 않고 점점 운세가 좋아져서 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된다고 했는데 그분 녹음을 다 듣더니 확실히는 아닌데 고모가 자꾸 우긴다라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맘대로 살라고 했더니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사이가 나빠졌는데 저는 이제 2년만 더 하면 붙을 것 같은데 얘는 내 맘대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갈까 걱정이 돼서 걔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했으면 거지. 근데 이제 어머니 질문하는 그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아들이 열도 받을 수 있고 아들이요? 그럼 조카랑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고 딸. 조카. 조카인데 여자예요? 그러면 본인은 이모인가요? 고모. 고모가 충분히 욕 들을 만하군요. 아니 고모가 왜 입시에 간섭을 하고 입시에 간섭을 해서 입시가 아니라 무슨 공무원 시험입니까? 임용고시. 예. 제가 이 질문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 고모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조카랑 충분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고모가 이 조카 임용고시에 간섭할 권리도 없는데 간섭을 했고 또 무당집에 가서 막 점도 봐주고 그런 설명을 듣고 녹음해다 주고 이런 행을 했다는 것은 고모가 그만한 간섭을 했고 그만한 원망을 들을 수 있고 그만한 책임을 질 만한 짓을 한 겁니다. 고모는 그렇게 간섭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권리가 없고 그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 왜 조카의 그 임용고시를 가지고 막 점까지 보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조카한테 시험에 붙거나 떨어지거나 그건 네 뜻대로 하거라 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고모가 감나라 뭐 콩나라 이러면서 간섭을 하고 막 점 받아주고 점키가 좋으니 나쁘니 얘기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더 유감이 생기고 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더 고모랑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모가 한 발 물러서서 너의 인생에 내가 간섭을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 네가 바르게 공부해서 네 뜻대로 하거라.
이렇게 하고 한 발 물러서야 나중에 사이가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안타깝다고 간섭을 하거나 참견을 하면 앞으로 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나빠져요. 그리고 결과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아셨죠? 나이 60, 70까지 다 되었는데 이제 집을 하나 구했는데요. 그게 재개발이 됐어요. 근데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삼재도 걸리고 뭐 대방 뭐인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혼나죠. 이사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지금 사는 집도 팔았거든요. 또 어쩔 줄 몰라서 계속 아가. 네네. 네. 그 지금 질문하신 것은 사주 운세를 보고 본인의 운세가 집 팔을 운세인지 집을 사야 되는 운세인지 이런 변화를 주는 게 옳은지 이런 건 사주를 한번 보고 운세도 점검해보고 답을 드려야 더 정확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6월달, 7월달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 팔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 전화하니까 또 뭐 9월달에 돼서 이제 상담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고요? 팔았다고요. 팔았어요? 예. 그리고 입주 날짜는? 입주 날짜는 6월달 시든지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달 동안 있는데 예. 가서 어떻게 해서 반팔 해야 되나 또 서쪽이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 입주할 때까지 이 집에 살 수는 있습니까? 예, 그땐 살 수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집을 팔았고 집은 구해놨죠? 예. 그러면 요 몇 개월 사이에 지금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이 집에 살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편안하게 이 집에 살고 그때 돼서 이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사할 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죠,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방편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기억을 잘 못해요. 저 써줘야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적어주면 여기서 지금 본인 사주 상담하라는 얘기나 똑같이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은 유튜브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유튜브 다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유튜브에 이사할 때 방편 쓰는 법을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운세가 좋든 나쁘든 이사할 때 나쁜 것을 예방하는 방편을 이제 잘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고 이사의 탈을 없애고 나쁜 기운을 다 소멸시키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쓰면 돼요. 첫째, 이사를 할 때는 방향이 나쁜 경우도 있고 그날 일진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미 집은 결정됐지만, 그죠? 이미 집은 결정됐지만 그 방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럴 경우에 첫 번째 방편은 이사 가는 날짜 한 달 전부터 그 집이 지금 비어 있죠? 네, 지금 아직 공사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입주하는 게요. 그러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입주 시기가 되면 한 달 전부터 비어 있는 집이니까 늘 왕래를 하면서 손볼 걸 손보고 그 집에 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늘 손을 보면서 한 달 전부터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해도 되고 3번씩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집하고 기운이 소통되게끔 한 달 전부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구라든가 뭐 새 가구 있죠. 새 가구도 들여놓고 싶으면 미리 들여놓고. 미리 지나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라고요. 새 가구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들여놓고 왕래를 하면서 기운을 소통시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사하는 날 아침에 일찍 가서 굵은 소금을 한 대 준비해 가지고 가서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방, 거실, 화장실, 베란다까지 입구까지 두루두루 다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삿짐 들어가기 직전에 깨끗하게 소금을 썰어낸 다음에 이제 이삿짐을 들여놓는 겁니다. 근데 이삿짐을 들여놓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들여놓느냐? 여러분 밥그릇, 밥통, 전기밥솥 이런 거 있죠. 밥그릇, 밥통, 수저, 전기밥통, 전기밥솥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들여놓는 겁니다. 식기 도구를 제일 먼저 들여놔라. 식기 도구 또는 그 밥솥, 밥통 이걸 제일 먼저 새 거든 흔 거든 들여놓으란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나머지 짐을 들여놓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짐을 다 정리정돈한 다음에 약숙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약숙을 방마다 조금씩 향을 피우듯이 아시겠죠? 이 약숙을 사다가 조금 비벼서 접시 같은 데다가 불을 피우면 안전해요. 이런 접시 같은 데다 불을 피워서 향 피우듯이 방, 거실, 화장실 할 거 없이 군데군데 연기를 피우란 얘기입니다. 군데군데 연기를 피워서 연기가 어느 정도 차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꽉 찬 다음에 문을 열어놓으면 화재 난 줄 알아. 큰일 나. 그럼 사이렌 울려요. 그리고 막 소방서에서 달려온다니까. 응? 그러니까 연기가 꽉 찬 다음에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고 연기가 어느 정도 차면 그 활짝 창문, 베란다, 뒷문, 앞문 다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열어놓으면 연기가 쫙 퍼지면서 나가요. 그러면 그게 소독작용을 합니다. 또한 탁한 기운도 다 소멸되고 소독작용을 하니까 반드시 약숙을 피워라. 그리고 또 하나 방편은 굵은 소금을 이런 단지라든가 이런 주준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넓적한 대접이라든가 이렇게 둥그런 단지라든가 이렇게 둥그란 그릇도 괜찮아요. 이런 큰 그릇에다가 소금을 한 두세 대 정도 담아서 입구 들어오는 데 있죠. 신발장 옆에 입구 들어오는 데다 놓는 겁니다. 그냥 하얀 소금을 담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잡기가 따라오지 못해요. 이 집에. 탁한 기운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내가 왕래하면서 탁한 기운도 정화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탁한 기운도 스스로 정리정돈이 되고 잡기나 탁한 기운, 이 잡기의 기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인 줄 아는데 귀신이 아니고 탁한 기운을 말하는 거야. 잡스러운 기운을 말하는 거야. 잡기, 귀가 아니라 잡기를 소멸시키는 작용하고 예방작용을 한다. 그래서 굵은 소금을 입구 한쪽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게 하나의 방편으로서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건 유튜브 가족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제가 방편을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소금을 놔두면 기본적인 탁한 기운은 다 정리가 돼요. 그럼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치워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왜 괜찮느냐? 이 하얀 소금, 굵은 소금은 여러분들 가루 소금 아니에요. 굵은 소금이에요. 이 굵은 소금은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좋은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입구에 한쪽에 두어도 탁한 기운을 정리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안 할지라도 내 기분이 우울하거나 내 기분이 좀 답답하거나 집안에 왠지 탁한 기운이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소금 전체를 뿌리고 청소한 다음 소금을 한 두세 대를 담아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신발장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누구나 이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사를 하든 안 하든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일이 지난 다음에 정리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